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오늘은 수능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된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과목들은 여전히 상대평가로 치러지지만 영어만이 다른 평가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시점은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부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평가 방식의 변경을 넘어 당시 한국 교육이 직면했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교육 당국은 과도한 경쟁과 그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 그리고 학교 교육의 파행을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과목은 입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생들 사이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했고,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보다는 오직 점수를 위한 기계적인 문제풀이식 학습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어 교육의 본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더 나아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대대적인 변화가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상대평가는 응시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적용되는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은 전체 응시자 중 상위 4% 이내를 1등급으로, 그 다음 4%부터 11% 이내를 2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는 한정된 상위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반면 절대평가는 미리 정해진 기준 점수를 달성하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수능 영어의 경우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 89점까지는 2등급, 70점 이상 79점까지는 3등급식으로 기준을 두어 절대적인 성취 수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학생의 성적과 상관없이 자신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면 고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평가 도입 당시 가장 크게 기대했던 효과 중 하나는 사교육비 감소였습니다. 특히 영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학생들이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흥미를 가지고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러나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 이후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영어 사교육비 자체는 일부 감소했을 수 있으나 이는 영어의 대학 입시 비중이 다른 과목인 국어나 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일 뿐 전체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정책적 시도가 애초에 목표했던 전체 사교육비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음을 의미하며, 오히려 감소한 영어 사교육 수요가 국어, 수학 등 다른 상대평가 과목으로 풍선 효과처럼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전체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교육과정상으로는 영어가 국어, 수학과 함께 기초 과목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대입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영어 교육이 위축되고 기초 학력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영어를 상대평가처럼 필사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학교 영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기초적인 영어 실력 함양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내신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암기 위주의 학습이나 최소한의 수능 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학습으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멀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이므로 대충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기초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어가 단순히 수능 한 과목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전공 서적을 읽고
논문을 이해하며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등 학업 전반에 걸쳐 영어 원서를 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공계열이나 국제학문 분야에서는 영어 원서와 논문, 해독 능력이 학업 성취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졸업 후 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대부분의 직장은 채용 시 공인, 영어 성적 제출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시험을 볼 때도 영어 과목은 필수이지만 다른 과목처럼 지필고사를 치르기보다는 토익, 토플, 탭스 같은 공인 영어 점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인 영어 시험들은 단기간에 고득점을 얻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꾸준하고 깊이 있는 이 영어 학습을 통해서만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과목으로 변경된 이후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 하락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수능 영어가 덜 중요한 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을 줄이고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다른 과목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본적인 독해력, 듣기 능력, 어휘력 등의 저하로 이어지며 대학 진학 후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업무 환경에서 외국 바이어나 동료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기본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 지식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실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이러한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약화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본래의 취지, 즉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영어 교육의 위축과 학생들의 기초 영어 실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어를 단순한 입시 과목이 아닌 국제적인 소통과 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자 제2의 언어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목표와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말과 함께 영어가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점수 획득을 넘어 실질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영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